안녕하세요, 에디터 신입니다. 제가 지금 홍콩에 와 있는데 홍콩에 와서 3주 동안 호텔 격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이제 격리를 하다 보니까 심심하면 창밖을 내다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홍콩이 항구 도시다 보니까 밖에 배들이 엄청 많이 다녀요. 그래서 지금도 밖에 보면은 컨테이너선이 커다란 게 하나 지나가고 있고, 그래서 보다 보니까 최근에 공급망 관리 관련해서 해상 운송 비용이 엄청나게 치솟고, 그것 때문에 뭐 해운사들 주가도 엄청나게 올라가는 이슈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연초에는 아예 수에즈 운하에서 컨테이너선이 아예 운하에 껴서 막혀버리는 사건이 있었죠. 그런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서 이런 공급망 관리에 대한 이슈가 전 세계 기업들에게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던 상황인데요. 공급망 관리 관련해서 생각을 정리해보고 싶은 게 있어서 순서를 썼던 내용을 바탕으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공급망 관리라는 단어 자체가 2020년 상반기에 팬데믹 터지고 난 다음부터 지금까지 제일 핫한 키워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공급망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보면 좀 안 와닿을 수도 있는데,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평소에 사용하는 물건이나 제품들을 어딘가에서 제조해서 그거를 운송해 와서 우리 집에 배달된 다음에 그걸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측면에서 이제 크게 두 개로 나눠 봤을 때, 내가 필요로 하는 제품을 만들어줄 제조 업체들을 확보하는 것, 팬데믹 터지고 나서 공장들이 많이 셧다운을 하는 경우들이 있었다 보니까 아예 공장이 가동이 안 되면 물건을 만들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공장을 확보하는, 아니면은 뭐 산업의 변화로 인해서 새로운 제품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몰리는데 너무 새로운 거다 보니까, 아니면 너무 수요가 많이 몰리다 보니까 이걸 만들어줄 공장이 부족한 상황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제조업체들을 확보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이런 만들어진 거를 실제로 이제 운송해줄, 배가 됐든 간에 아니면 트럭이 됐든 간에 그런 운송수단을 확보하는 게 또 하나의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씩 나눠봤을 때 1번 이슈는 우리가 뉴스에서도 많이 보는 이제 반도체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도체를 지금 만들어줄 데가 없어서 물량난이라고 하잖아요. 연초에는 차량용 반도체 얘기들이 나왔었고, 작년에 팬데믹 터지고 나서 사람들이 밖을 돌아다니지 않으니까 이동수단이 많이 필요가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자체를 공장들이 덜 만들게 되고, 그럼 더 그 앞단에서 자동차 반도체를 만드는 공장들도 이제 설비를 줄여놓은 상태인데, 올해 다시 경제가 재개가 되면서 차량이 많이 필요해지게 되고, 그러면 또 연결해서 차량용 반도체도 많이 필요해지게 되고, 그런 상황으로 차량용 반도체 수급 대란, 이건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 이슈입니다. 그래서 뭐 GM 같은 대형 업체들, 아니면 뭐 테슬라 같은 회사들까지도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하고, 그 외에 그냥 일반적인 다른 반도체들, 컴퓨터에 쓰이는 반도체나 뭐 모바일 반도체, 이런 일반적인 반도체도 지금 현재 공장이 풀가동돼 가지고 캐파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세계 1위의 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죠. 대만의 TSMC 같은 경우도 지금 물량이 꽉 차서 주문한다고 해도 뭐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고, 이 외에 뭐 다른 업체들도 반도체 공급 부족을 체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만들어진 거를 운송해 오는 측면에서 최근에 이제 해운업 관련해서 업황을 보면은 운임 지수라는 게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 중에서도 컨테이너 운임 지수를 보시면은, 해운업이라는 건 결국에는 이제 물건을 옮겨주는 업이잖아요. 배를 통해서. 그랬을 때 크게 두 개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벌크선, 그리고 컨테이너선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벌크선은 이제 원자재 같은 것들을 옮기는, 이제 다 때려 넣고 배 하나에 원자재 옮기는 배라고 하면은,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우리가 쓰는 공산품들을 컨테이너에 담아서 옮기는 이제 그런 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규격화된 컨테이너들이 있고, 그 컨테이너 하나하나에 내용물을 채워서 옮기는 건데, 이 운임지수가 올랐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일단 최근에 이커머스 시장이 엄청 커졌고, 그리고 경제 재개 기대감이 올라가면서 물동량, 이제 물건을 옮기고 싶어하는 수요는 엄청 많아졌는데, 거기에 비해서 컨테이너선 자체의 공급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고, 컨테이너선만 문제인 게 아니라 이 안에 들어가는 컨테이너 자체를 이제 구하지 못하는 것도 큰 문제라고 합니다. 지금 보내고 싶은 짐은 많은데 이걸 옮겨줄 사람이 없으니까 운임 지수는 오르고, 더 많은 돈을 내고 짐을 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오늘 얘기를 좀 더 깊게 하고 싶은 부분은 이 분야고요. 이 분야가 굉장히 낙후된 분야인데, 이제 해운업을 넘어서 전반적인 운송업, 물류업 전반을 데이터화 시켜서 데이터를 연결시키는 회사가 미국의 프로젝트 44라는 되게 재밌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하는 일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있으면은, 이 회사가 이제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어딘가에서 물건을 소싱해 와서 저장을 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팔아서 내보내야겠죠. 근데 물건을 사서 옮겨오고 재고 관리하고 판매하는 이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물류업체들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배를 타고 오는 것도 있을 거고, 비행기를 타고 오는 것도 있을 거고. 근데 그런 과정에서 이 데이터들이 잘 연결이 되어 있지가 못했어요. 이제 어떤 부분에서는 데이터가 끊어져 있어서 이제 주먹구구식으로 수기로 입력하는 데이터도 있고, 예를 들어 저희는 요새는 지금 음식 시키면은 실시간으로 어디 오는지 알 수 있고, 이런 기술들이 발달되어 있는데, 좀 더 덩치가 큰 이런 해운 운송 물류업,
이 기업들 간의 이런 공급망 문제 관련해서는 이런 데이터들이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있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시킨 게 잘 오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제가 아마존 샵을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언제 어떻게 물건이 들어오고 언제 나갈지 이런 예측 가능한 데이터가 있어야 재고 관리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들을 좀 효율화시킬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답답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각종 해운사들, 트럭 회사들 아니면은 철도 회사들 다 연결을 시켜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모든 데이터가 이 회사의 하나로 모이도록 한 다음에 그 데이터들을 기업들에 제공해주는 회사가 프로젝트 44고요. 이 분야가 워낙에 거대한 분야인데 혁신이 없었다 보니까 여기에 돈이 지금 몰리고 있어서 몇 달 만에 기업 가치가 계속해서 뻥튀기 되면서 얼마 전에 유니콘 회사로 등극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회사의 창업자 인터뷰를 읽어보면서 재밌는 부분을 많이 발견을 했는데, 제가 되게 재밌게 생각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물류라는 비즈니스 자체를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리타분하고 답답한 비즈니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 분야를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봤다는 거예요. 새로운 관점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기업에서 수익성을 높이는 방법을 아주 단순히 나눠봤을 때 레베뉴 그리고 코스트, 매출이 있고 비용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 측면에서 기존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아마존이랑 월마트를 비교를 해서 이제 이분이 설명을 하셨는데, 기존에는 월마트 같은 회사들은 물류를 단순히 이제 비용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비용을 최대한 낮춰서 이 최대한 낮춘 비용으로 물건을 가져와야 매출 빼기 비용을 해서 수익성이 난다. 그래서 이 차이를 계속해서 강조를 했으면은, 이제 아마존 같은 회사들이 룰을 바꿨다고 얘기를 하는 게 코스트를 줄이는 것도 줄이는 건데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돈을 더 내게 하는 이 레베뉴를 더 발생시킬 수 있는 데다가 물류를 이제 활용을 한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배송을 더 혁신을 시키고 더 빠른 배송, 프라임 배송을 해줌으로 인해서 돈을 더 내고, 사람들이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게 아니라 돈을 더 내고라도 쓸 수밖에 없는 서비스를 만드는 거고, 사실 그게 뭐 쿠팡이 됐든 중국의 징동이 됐든 물류 혁신을 기반으로 크는 회사들이 이제 많이들 선택하고 있는 전략인 것 같은데요. 단순히 비용을 줄이는 게 아니라 돈을 더 낼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서비스에 대한 가치를 느끼면 거기에 대해 돈을 더 낼 의향이 있다. 이 부분을 아마존이 발견했기 때문에 굉장히 폭풍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물류업체 입장에서도 기존의 기업들이 단순히 비용 줄이기에 절감이면은 이런 회사를 사실 쓸 이유가 없겠죠. 안 그래도 돈을 줄여야 되는데 내가 왜 추가로 돈을 내고 소프트웨어를 써? 근데 아마존 같은 회사들이 이런 물류의 혁신, 데이터, 디지털화를 통한 물류의 혁신을 이미 중요하게 생각하고 키우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그러면은 비용을 조금 더 들이더라도 매출을 훨씬 더 올릴 수 있는 이런 서비스를 만들어내면은 우리가 돈을 벌 수 있겠다라고 해서,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고객을 만족시키는 서비스를 만들어내자 라는 측면에서 이 비즈니스를 파고들었다는 이런 되게 재밌는 사연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걸 보다 보니까 비즈니스를 하시는 많은 분들이 뭐 저를 포함해서요 생각을 하겠지만, 단순히 기존에 있었던 관례의 매출을 이루는 부분과 비용을 이루는 부분이 각각 있다고 하면은 그거를 단순히 기존에 있던 비용을 이루는 요소들을 줄여나가거나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는 요소들을 그 하나하나를 뭐 극대화한다거나 뭐 그런 방식도 좋지만, 기존에 아예 없었던 비용을 더 써서라도 매출을 2배로 올린다 라는 이런 새로운 앵글들로 비즈니스를 바라보게 되면은 좋은 기회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제트 맥캔들리스라는 이 프로젝트 44라는 방금 말씀드린 회사의 창업자이다 CEO인데요. 저는 모든 사업가들은 이제 자기만의 철학적인 생각과 이런 고집이 있다고 믿는데요. 사업자가 됐건 투자자가 됐건 동일하게 그런 자기만의 기준들이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이 사람의 이제 생각을 보면서 특히 공감됐던 게 이 문단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링크드인 자기 페이지에 열심히 글을 쓰셨는데, 그래서 이 했던 말을 읽어보면은 Respect should be the starting point, not the destination. I work every day to make respect my default setting. 이라는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이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There's an old saying that respect must be earned before it is given.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 존경이라는 거를 얻어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근데 이 존경이라는 부분은 맞는데 리스펙트라는 건 자기 생각에는 좀 더 존중의 의미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 간에 리스펙트를 뭐 얻어내고 이럴 게 아니라, 리스펙트는 일단 기본적으로 스타팅 포인트가 돼야 된다. 그래서 나는 팀원, 뭐 인턴이 됐건 직원이 됐건 똑같이 리스펙트하는 걸로 시작을 해야지 그게 뭐 리스펙트를 얻어내는 목적지가 되면 안 된다. 그래서 나는 하루하루를 다른 사람들을 리스펙트하면서 살도록 그렇게 훈련하는 데 시간을 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저는 이 사람이 사업가로서 그리고 철학적으로도 다른 성공한 사람들과 굉장히 비슷한 얘기를 하는 험블한 사람이라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다 이렇게 험블해야 되나 라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대중에게도 많이 알려졌지만 이 레이 달리오라는 아저씨가 있죠.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션이라는 굉장히 거대한 헤지펀드 매니저인데,
이분도 Principles라는 책을 통해서 삶의 태도나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뭐 일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살아야 성공하는지 그 석세스를 위한 뭐 기본적인 자질들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제트 맥칸들리스의 인터뷰들 그리고 자기가 써놓은 글들을 보면서 이 사람의 성공 이야기와 굉장히 많이 닮아 있다는 되게 흥미로운 지점을 발견을 해서 이 영상을 보시는 독자분이면은 이 분의 링크드인 페이지 팔로우 하셔서 이분이 어떤 생각들을 하면서 사는지, 이제 회사 내 어떤 문화를 만들어야 회사가 성장한다고 생각을 하는지 얘기하는 지점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재밌는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